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부에 대해 연구했던 수많은 연구자들이 찾아낸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자들이 오히려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풍요로우니 소비로 그 공허함을 채우지 않는 것이죠. 또한 풍요로운 마음을 중심으로 자신의 일과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모두가 바라는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은 책 슈퍼리치보다 해피리치를 꿈꿔라를 통해 진정한 부유함에 대한 깊은 사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부유함은 격이 다르다. 여러분은 미국의 백만장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수영장이 딸린 거대한 저택에 살며 고급 자동차를 몰고 화려한 파티를 자주 여는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실제 미국의 백만장자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와 마인드를 오랜 시간 동안 추적하여 분석한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그들은 평범한 동네에서 검소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절약을 자신이 부자가 된 1순위 습관으로 꼽았습니다. 그들은 한 번 산 자동차를 최소 10년 이상 타거나 중고차를 삽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평범한 지역에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경제적 부를 알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소시민적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지속적인 소비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집 백만장자가 출간된 뒤 이런 경향이 바뀌었는지 살펴보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도 미국의 부자들의 생활 습관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램지 솔루션이 2022년 발표한 리포트에서도 유사한 백만장자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백만장자들은 돈을 과시하기보다 돈이 주는 자유를 중요하게 여겼고 평범한 자동차를 몰았고 이혼율이 낮았으며 소박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실제 부를 이룬 사람들이 국적과 문화를 뛰어넘어 절약을 매우 중요시하고 화목한 가정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절약을 통해 마음의 풍요를 느끼면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았으며 그 덕분에 부자의 삶을 여러 세대를 거쳐 단단하게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풍요로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약이라고 하면 이는 구시대적 어휘로 인색함을 먼저 떠올립니다. 특히나 욜로가 유행처럼 번지다시피 한 시대에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행위는 달갑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약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절약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thrift의 어원은 실제로는 번영하다라는 뜻의 thrive에서 나왔습니다. 본질적으로 절약이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번영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절약은 가장 생산적인 활동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실제 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가와 철학자, 기업가, 사상가들은 돈을 많이 벌고 불리는 것보다 절약을 몇 배는 더 강조합니다. 이는 절약이라는 행위와 마음가짐 자체가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성실함과 정서적 풍요로움을 주기 때문에 진정한 성공을 촉진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부자들이 다소 평범하게 살고 절약을 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것을 알고 나면 다소 시시한 느낌이 듭니다. 절약해서 부자 되자라는 말처럼 무의미하게 들리는 말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절약만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된다고? 그런데 이 단어가 절실한 이유는 절약이라는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 이 습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는 현대인들이 필요보다 많은 소비를 하는 이유가 바로 마음의 결핍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웃집 백만장자들처럼 살려고 노력해도 수많은 첨단 기술과 소비자의 심리 분석을 장착한 마케팅은 24시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겨우 마음을 다잡아 검소하게 살아가려 해도 SNS를 켜면 팝콘처럼 튀어나오는 팔로워들의 신상 자랑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소유물을 통해 사회적 위치를 측정하고 이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단단한 부의 철학과 습관이 없다면 이런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백만장자들은 철옹성처럼 단단한 경제 철학을 가지고 있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들이 절약을 실천하며 풍요롭게 사는 이유는 다른 어떤 더 큰 부자와 자신의 삶을 비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신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이들은 절약을 통해 여윳돈을 모았고 이 덕에 당장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낄 때 그것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도 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약을 하는 이유입니다. 현대와 같은 소비사회에서 검소하게 사는 것은 어쩌면 엄청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이제 그것은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하나하나 채우는 일상이 아닌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의 뛰어난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 정말로 드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바로 자신의 힘으로 부자가 되고 이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로 보이기 위한 소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의 결핍이 없으니 소비로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를 알리기를 꺼립니다. 에리히 프롬에 따르면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즐기기 위해 혹은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행복의 조건으로서 소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돈이 많은 상태만으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행복에도 일종의 공식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사무엘슨 교수죠. 공식은 수학만으로도 지겨운데 행복을 얻고자 또 공식을 외워야 하냐는 원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모호한 행복 추구보다 공식으로 딱 떨어지는 정의가 낫지 않을까요? 폴 사무엘슨 교수에 따르면 행복이란 소유를 욕망으로 나눈 것이라고 합니다. 분자인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혹은 분모인 욕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행복은 커지는 구조죠. 이 말은 곧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돈이 많으면 행복이 커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이건 아주 간단한 결과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소유한 돈이 많아진다는 건 결국 분모인 욕망도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돈이 많으면 소유가 늘어나고 욕망도 늘어나 행복은 여전히 제자리인 1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늘릴 수 있을까요? 행복은 본질적으로 사소한 것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단어인 소확행이 행복을 아주 잘 설명한 단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지려면 큰 성취를 통한 큰 보상을 얻기보다는 일상에서 자주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또에 당첨돼도 일을 해야 하는 이유. 2011년 개봉한 미국의 다큐멘터리 영화 스시 장인 지로의 꿈에는 스키야바시 지로를 운영하는 85세 오노 지로가 출연합니다.
이 영화에는 오노지로라는 장인의 삶이 주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은 더 이상 큰 의미가 되지 않아요. 그저 더 나은 기술을 얻는다는 것, 더 나은 스시를 만든다는 것, 그것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오노지로는 일본 사회에서 위대한 스시 장인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최상의 스시를 위해 재료 선택에서부터 최선을 다합니다. 일본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참치와 새우 등을 구하기 위해 그 분야 최고의 상인들과 신뢰를 쌓습니다. 이 상인들은 돈을 떠나 자신들의 높은 안목을 인정하고 오랫동안 거래한 지로를 신뢰합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재료를 구하면 가장 먼저 지로를 찾습니다. 또한 재료 손질도 아주 오래된 방식을 고수합니다. 재료 손질의 과정은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 완벽을 추구합니다. 이쯤 되면 그가 스시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예술가에 가깝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노지로는 스시라는 음식 분야에서 최고의 정점에 도달했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돈은 더 이상 삶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초밥 장인으로서 이미 정점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기술을 익혀서 완벽에 가까운 초밥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생각이 그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이 그 정도 돈을 벌었으면 이제는 그저 편안한 집에서 반려동물과 여생을 보내면 행복할 텐데 왜 굳이 여전히 현장에서 힘들게 일을 할까? 라고 의문을 보냅니다. 하지만 오노지로와 같은 장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장하고 몰입할 수 있는 천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보상의 차원이 아닌 인생의 소명과도 같습니다. 이들에게 일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감을 전해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을 돈을 버는 수단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것처럼 일은 삶의 의미와 정체성, 소속감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인입니다. 우리가 열광했던 경제적 자유를 통한 빠른 은퇴가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경제적 자유를 얻어 여가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진다면 과연 하루하루가 행복할까요? 앞서 언급했던 핀란드의 여유로움이 오히려 권태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유럽 여러 국가에서 우울증과 그로 인한 자살률이 높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일상은 그 어떤 행복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해피리치의 라이프 스타일이 가진 특징 중 하나는 그들에게 은퇴는 없다는 것입니다. 해피리치는 인생의 행복을 일에서도 크게 추구합니다. 다만 경제적 자유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는 자아 실현에 가까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죠. 일의 목적이 무엇을 소유하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가진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장을 추구하기도 하고 공동체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피리치들은 부자가 되어도 열심히 일합니다. 이 일이 가장 큰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일을 정의할 때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고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 돈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물론 일도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겠죠. 만약 좋아하는 일을 택하게 된다면 일 자체를 사랑하게 되고 큰 보수로 억지스런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큰 행복을 얻게 될 겁니다. 진정으로 몰입할 수 있는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행복감과 함께 자연스러운 큰 보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해피리치는 돈의 여부와 다르게 일을 사랑하고 평생 그 일에 매진합니다. 여기까지 슈퍼리치보다 해피리치를 꿈꿔라를 통해 진정한 부유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강조한 부유함의 핵심은 단순히 돈이 많은 것보다 절약과 절제를 통해 물질적 풍요와 정서적 안정감을 함께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난 후에도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하며 느끼는 행복감이야말로 풍요로움을 지속시켜주는 열쇠라는 점이었죠. 결국 진정한 부유함이란 외적인 과시가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비롯되는 삶의 행복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진정한 부자의 삶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